이제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만 이제 조금 개념 복습 하면은 산화와 안원이었어요, 그죠? 산화는 뭐였죠? 물질이 산소를 얻는 것, 산소와 결합하는 것, 산화 맞죠? 산소를 잃는다, 산소하고 떨어져 나간다. 이건 뭐가 된다? 안원. 촬영하고 있지? 네. 환원. 그 다음에 자 전자를 얻는다. 환원. 전자를 잃는다. 상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신라는 거의 대부분의 반응들이 다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중화 반응 빼고 있잖아요, 그죠? 황금 생성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반응들이 다 산화하는 반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익는 거 이런 것도 다 산화하는 거. 연소, 광합성, 세포호, 혈리오기성 등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과일의 색깔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산화하는 반응이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브리트를 보든지 나를 보든지. 근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 책도 안 보고 나도 안 보면 어디를 보는 거지? 칠판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자, 오늘 이제 산과 염기의 반응을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까지는 아니고 산과 염기의 성질까지 할게요. 첫째, 산입니다. 산. 산은 첫째 뭐냐면 얘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물 녹는 수용액이라고 하죠, 그죠?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염산이 있습니다. HCl, 염산. 자, 염산은 이온하면은 양이온인 수소 이온과 음이온인 염화이온으로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외우더라 그런 겁니다. 그 표에 이온을 있잖아요, 그죠? 뒤에 이제 화학식 같은 것들을 외우라고 한 게 이걸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방산 H2SO4. 그러면 얘는 EH 플러스 더하기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하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 다음에 질산 HNO3. 얘는 H 플러스 더하기 NO3 마이너스 수소이온, 질산이온. 이제 이건 알죠? 그죠? 적어도 이럴 줄은 알죠? 맞죠? 아니 통과 못했지? 알아, 다 표시해놨어. 자, 이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마 통과를 해야 될 거야. 알겠지? 자, HNO3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되게 좀 강한 산들입니다. 이거 먹는 거 없죠? 염산 먹습니까? 황산? 이건 다 그 기계나 이런 데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근데 탄산 H2CO3는 어떻게 돼, 우리가? 음료에 들어있죠? 얘들이 약한 산이거든. 그래서 EH 플러스 더하기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에 신만 내려고 넣는 게 뭐죠? 식초죠. 식초가 아세트산입니다. CH3COOH 아세트산. 좀 어렵죠, 그죠? 얘가 이제 H 플러스하고 CH3COO 마이너스. 얘가 이제 아세트산 이온이고요. 아세트산입니다. 식초. 근데 다 공통점이 있다, 그죠? 그죠? 뭐예요, 이게? 음이온은 다 다른데 얘들의 양이온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양이온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가 되죠? 수소이온이죠. 그죠? 맞죠? 양이온은 다 수소이온입니다. 음이온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산마다 차이가 나는 건 이 음이온 때문이고, 그죠? 공통적인 성질은 전부 다 뭐 때문이다? 이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얘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 신맛이 납니다. 신입니다. 먹어서 시요. 신맛이 나면 아, 이건 산이구나.
영어로 이게 애시드인데 이게 아마 신맛이라는 의미가 날 거야 아마. 그죠? 막고 붙였겠죠? 그죠? 신맛이 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또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금속과 반응하여.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는데,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H2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수소기체. 산화하는 똑같아요. HCl 있잖아요, 그죠? 염산. 이 염산에다가 우리 아연을 녹입니다. 아연을, 그죠? 아연 금속을 넣어요. 그럼 뭐가 돼요? 아연이 녹습니다. 이온으로 돼요. 녹아서 GnCl2 이렇게 됩니다. 염화 아연이죠, 그죠? 염화 아연, 그죠? 물론 이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다. 물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연 이온하고 그 다음 뭐예요? 염화 이온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죠. 얘들이.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가 돼요? 이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금속과 반응해서. 염산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철을 넣어도 이렇게 되고요. 그죠? 마그네슘을 넣어도 이렇게 되고, 나트륨을 넣으면 또 심하게 반응할 거고. 모든 금속과 다 녹습니까? 모든 금속이 다? 모든 금속이 다 녹았나요? 안 녹는 게 있었죠? 뭐였죠? 염산이 안 녹는 금속. 은메달, 동메달, 그죠? 금, 은, 동 이런 것들은 안 녹는다 그랬어요. 근데 얘들은 안 녹으니까 수소기체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요건 처음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탄산칼슘. 탄산칼슘 화학식은 CaCO3인데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근데 탄산칼슘이 주로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조개 껍질,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조개 껍질 같은 거. 이게 이제 석회성 물질이고,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얘가. 그래서 자, 역시 염산하고 HCl하고 CaCO3. 자, 화학식을 알면 좋은데 지금 화학식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부담 가질 건 없어요. 얘기죠? 당연히 다 외우고 하면은 읽고 쓰고 다 알겠지만, 뭐 이걸 모른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죠? 이게 뭐 지금 너무 어려워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 성질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신맛이 난다, 이런 것들이거든. 그죠? 그럼 여기서 갑니다. 역시 CaCl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광물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돌빛 중학교 때 광물도 배우잖아요, 그죠? 광물들의 성질에서 염산을 보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뭐 방에서 배웠나? 석회석 이런 거 돌을 안 배우나? 광물 배우지 않습니까? 방해석이라든가 석회석 같은 거 있죠. 방해석이 기본 광물이고, 얘들이 퇴적돼서 쌓인 돌이 뭐냐면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대리석이 됩니다. 대리석은 좀 비싸죠, 그죠? 대리석. 그래서 얘들은 산하고 반응해서 어떻게 돼요? 녹아요. 이 돌들은 산에 녹습니다. 녹아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탑이라든가, 그죠? 불상 같은 거 대부분 무슨 돌로 만듭니까, 그걸?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돌이 뭐야? 화강암이죠, 화강암. 다 화강암으로 만듭니다. 화강암으로. 얘는 되게 좀 입자가 크고 해서 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단단하고 하니까 정교하게 만들기는 힘들지만 튼튼하죠. 그리고 산이 녹지도 않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대리석으로 만든, 그죠?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정교한 큰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원각사지 석탑이고요. 하나는 경천사지 석탑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가운데 홀에 있잖아요. 한쪽 구석에 크게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경천사지 석탑이고 얘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예요? 다 이제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산성비 때문에 녹는단 말이지. 주가 이제 산성비 때문에 녹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더 큰 이유 그거 같아. 비둘기똥. 이런 비둘기들이 똥 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도 이제 원각사지탑은 그 탑골공원 거기에 종로 3가에 거기 그대로 있는데 야외에 있습니다. 그 내가 대학 때는 거기 가면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비둘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거부를 막 찾았어. 비둘기들이 못 있게.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유리상자에 들어있습니다. 야외 큰 이제 유리상자 안에 그 탑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대리석이니까 탑면마다 어떻게 돼? 다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조각을 다 새겨놨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왜 이태리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건물 같은 데 보면 앞에 막 조각들이 돌로 만든 조각이 되게 정교하잖아요. 그게 다 대리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이 그 무르고 되게 이제 고온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하게 새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탑들도 그래요 보면. 근데 얘기했잖아 박물관 데이트하기 제일 좋습니다. 시원하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죠. 가장 큰 건 뭐예요? 공짜죠. 그리고 볼게 많죠. 그것도 카페도 있고 다 있어요. 박물관 안에 식당도 있고 중앙박물관에 식당도 되게 깔끔합니다. 조금 비싸긴 한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들은 수용액에서 요나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물이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되겠어요? 뭐 적든지 줄을 긋든지 좀 하십시오. 책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지시약인데 그건 이따가 연기까지 같이 하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연기는 몇 가지 연기 별로 없고요. 산이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죠? 수소연을 내놓고 수소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맛을 나타내게 되고 금속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고 그죠? 그리고 전해질이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오늘 테스트에 한 8문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산연기하고 산화하고 해서 산연기가 8문제 들어있나? 이게 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이 뭐 있죠? 식초, 그죠? 그 다음에 탄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위액 속에 있는데 위산이 있잖아요. 위산이 염산입니다. 위산이. 이게 강한 산입니다. 위는 항상 어떻게 돼요? 위는 위 자체가 뭐 위 근육으로 해서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단백질을 녹이는 물질, 소화시키는 물질이 펩신이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강산이 염산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위는 어떻게 돼? 멀쩡할 수가 없죠. 그죠? 계속 그런 강한 물질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는 위벽이 이렇게 좀 점액질 있잖아요. 뮤실이나 점액질로 이렇게 싹 쌓여 있습니다. 보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 그 부분의 부분들이 이제 산이나 펩신 같은 거에서 분해가 되겠죠. 그죠? 속이 좀 썰리겠죠. 위험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막
나갔다가 다시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뭐 이상하게 궤양 같은 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은 구멍이 뚫리죠. 위에 위층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그런 게 이제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입니다. 염기. 자, 첫 번째 염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게 뭐죠 이름이? 뭐야 이게 OH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이거? 수산화. 수산화 이온입니다.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이거 우리가 염기라고 합니다. 자, 염기 한번 볼게요. 자, KOH. KOH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예? KOH 이름이 어떻게 되지? 읽어봐.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륨입니다. 이온하면은 얘가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을 하겠죠. 자, NaOH. 뭐죠 이거는? 수산화 나트륨이죠. 수산화 나트륨. 얘도 이온합니다. 어떻게?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로 이온하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죠. 수산화 칼슘. 자, CaOH2입니다. 그죠? 수산화 칼슘. 얘를 물어놓은 게 석회수입니다. 얘를 물어놓은 게 석회수. 그래서 얘는 CaE 플러스고 얘는 OH 마이너스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겠죠, 이렇게. 수산화 칼슘. 그죠? 그럼 아까 염산이 많이 붑니다. 위산이 많이 붑니다. 속이 썰어요. 그러면 이게 산화와 염기가 만나면 산의 그 성질이 없어지거든. 그죠? 그래서 염기를 먹습니다. 염기를. 근데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죠. 약한 염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AlOH3들 수산화 알루미늄. 그래서 보통 유장염 같은 데 성분 보면은 수산화 알루미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 이구나. 집에 혹시 갤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약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자, 얘는 13종이니까 Al3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자, 얘는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 OH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때요? 당연히 수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산이구나. 그죠? 얘는 염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NH3잖아요. 이걸 염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는 왜 그러냐?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면 얘가 NH4OH라는 수산화 암모늄이 됩니다. 이제 염기같이 보이죠? 얘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암모니아잖아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얘 수산화 암모늄이 됩니다. 수산화 암모늄. 그죠? 얘가 이제 이온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NH4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제 염기의 음이온 바로 뭐가 돼요? OH 마이너스. 이게 이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산에서는 산의 공통적인 뭐예요? 양이온 H 플러스. 그죠? 그래서 우리 쓸 때 뭐 테스트 할 때 황산, 염산, 황산, 질산은 전부 다 양이온이 뭐였어요? 수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테스트 할 때 이거 아마 잘 몰라서 가르쳐준 거 그런지 싶은데. 자, 이렇고요. 자, 두 번째. 얘는 무슨 맛이 나느냐? 얘들은 신맛은 아니겠죠, 그죠? 얘들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뭐 같으면 이렇게 막 씹고 하다가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쓴맛이 나는 게 이겁니다. 왜 얘들이 좀 세제나 이런 걸 많이 쓰거든? 세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뭐 씻을 때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막힌 하수관 같은 거 있잖아요. 녹일 때, 뚫을 때 그때 쓰는 것들이 이제 이 염리성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게 단백질을 녹입니다. 얘가 단백질을 녹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된다? 손으로 만지면 미끈미끈합니다. 손으로 만지면. 자, 집에 가서 퐁퐁 같은 거 괜찮은데 그거는 좀 느낌이 안 나고 좀 센 걸로 뚜레뻥이죠. 뚜레뻥. 아니면 집에 가면 욕실용 세제 있죠. 욕실용 세제나 아니면 뭐 싱크대 닦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막 찌든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곰팡이 제거제도 괜찮습니다. 그런 찌든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손에 한 봉을 반 봉을 들어야 됩니다. 떨어서 이렇게 문질러 보십시오. 미끈미끈미끈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따갑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있는 피부가 녹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빨갛습니다. 지문이 싹 도드라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제들을 맞을 때는 이제 이 비닐장 같은 거 껴워야 됩니다. 그냥 맨손으로 하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막 따갑고 그래요. 내 고무장갑 잘 안 끼거든. 체질적으로 맨손으로 막. 그래서 욕실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따끔거려. 보면 이게 손이 빨갛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만지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입니다. 단백질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 우리가 하수관 같은 게 막히는 원인은 뭐죠? 제일 큰 원인이 뭐야?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뭐죠? 성분이?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이 그죠? 손톱도 단백질이고. 그 머리카락 단백질이죠. 우리 피부 같은 거 이런 것들 각질 같은 거 나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행히 이건 없어요.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든가 CO2 발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에서 오늘 문제 시험 치는 보기에서 뭐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산입니다. 알겠죠? 산이고. 됐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지. 똑같습니다. 얘도 수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릅니다. 이온하니까 그죠? 얘도 역시 뭐가 돼요? 전해지죠. 그러니까 산과 염료의 공통적인 성질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다? 수용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죠? 수용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게 둘의 딱 공통적인 성질이고 나머지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나머지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깨워봐라. 야, 좀 후보 시간에 좀 자지. 후보 시간에 좀 자고, 방학 시간에 좀 땡땡하게 좀 하고. 그럼 일단 67쪽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지시하기 있습니다. 67쪽에. 여러분들 혹시 그 pH라는 거 들어봤으면 pH 7, 뭐 pH 2 이런 거,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pH라는 거, 이거는 참고로만 보십시오.
pH는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의 농도 이렇게 되거든요. 자, 로그 10의 7은 얼마죠? 사용 로그면 리치 10이면 혹시 아는 사람? 로그 배우나 그죠? 아직 안 들었어요? 이거 얼마인지 압니까? 빈 혹시 알아? 아니 안 될 거야 로그를. 이게 요 숫자가 됩니다. 7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7이 돼요. 이 숫자, 이 값이. 요 값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봐봐요. 그냥 참고로. 자, 우리가 고기 들어봅시다. 고개. 자, 끼워봐요. 여기 정신을 못 차려. 이 수용액에서 있잖아요. 물 속에서 수용액에서 물에서 그 물에 들어있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곱하잖아요. 수소이온의 농도하고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곱하면은 이게 어떤 용액이 되지 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용액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겠죠. 아니 둘이 곱해봐봐. 곱하는 건 더 하는 거 아니야. 10의 A 곱하기 10의 B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10의 A 더하기 B 아닙니까 이거? 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7 더해야 14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14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 산도 10의 마이너스 7 염기도 10의 마이너스 7이니까 둘이 어떻게 돼요? 같죠? 이게 뭐가 돼요? 바로 이때가 중성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수소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로그 아까 10의 마이너스 7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7이 되는 거죠. pH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다시 이거 이해하면 됩니다. 자 봐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7성보다 얘가 1000배가 좋다. 10,000배가 높아졌다. 농도가 10,000배가. 그럼 몇 제곱이 되겠어요? 얘보다 10,000배 농도가 높은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입니까? 10의 마이너스 11입니까? 농도가 10,000배 높은 건? 마이너스 3이죠. 10,000배 높은 건. 그러면 pH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네. 그죠? 요 숫자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숫자에다가. 그래서 pH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pH가 7보다 작아. 자, 우리 중성 있잖아요. 그죠? 중성이 얼마냐면 얘가 pH가 7입니다. pH가. 중성이. 그러니까 pH가 얘보다 작은 게 뭐가 돼요? 산성이 되는 거죠. 산성. 이 숫자보다 커진다. 그럼 봐봐요. 지금 봐봐. 얘가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11이 되죠. 얘는 1000분의 1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000억분의 1이 된단 말이죠. 누가 더 커?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 산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pH가 1, 2 이거는 굉장히 큰 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 속의 pH가 2입니다. 자그만치. pH가 자그만치 2가 됩니다. 굉장히 강한 산성이죠. 그죠? 쉽게 말해 쇠가 들어가면 녹아요. 위 속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얘보다 크면 뭐가 돼요 이제? 염기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지시약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죠? 지시약. 지시약인데
산성이냐, 액성, 중성이냐, 염기성을 판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니라 BTB 용액이죠. 그죠? BTB 용액은 여러분들 언제 썼냐 하면은 광합성하고 세포호흡 실험할 때 썼습니다. 세포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뭐가 되겠어요? 탄산이 녹아 있으니까 산성이 되겠죠. 용액이 산성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죠? 그 색깔을 황색으로 바뀌는 거죠. 날숨을 불어넣어도 황색이고. 그래서 얘는 여기 쉽습니다.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한황고, 노초파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BTB 용액이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 중성은 판별이 안 돼요. 무색입니다. 무색이고 얘는 뭐가 되냐면은 빨간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요. 요건 잘 나오진 않는데 메틸 오렌지도 있는데 이게 이제 쟤는 중성일 때 주황색이 됐어. 외운 게 좋았어요. 빨주노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란색인데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데 빨로노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지시야 그 지식 산염기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죠. 그죠? 리트머스 종이. 자,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은 어떻게 되냐면 리트머스 종이를 얘는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빨갛게 만듭니다. 파란색 할까?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빨갛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안 됩니다.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파랗게 만듭니다. 보통 외울 건 없습니다. 보통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노초파, 무문파 이렇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 있잖아요. 그죠?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은 페놀프탈레인 색깔이 무슨 색이 될까?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여기 보자. 분수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지? 암모니아 분수 실험이 있는데요. 작은 거 있나? 그런 겁니다. 이게 물이 그냥 올라와서 투명한 물이 올라와서 얘가 구 안에서 빨간색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나와놓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용액은 뭐냐면은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페놀프탈렌을 섞은 물입니다. 당연히 무색이죠. 중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스포이트 해가지고 여기에는 암모니아 기체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기체 물에 잘 녹거든요. 암모니아 기체를 넣어놓고 물을 여기다 막 쏘는 거예요. 물을 딱 넣어주면은 이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죠.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었으니까 이 안에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서 밑에 있는 물이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물이 저절로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분수처럼. 근데 올라오면서 암모니아하고 반응하니까 이 무색의 색깔이 뭘로 바뀌겠어요?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얘는 좀 붉은데 뭔가? 빨리 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물을 딱 녹이는 순간 이렇게 투명한 물이 그죠? 이 페놀프탈렌하고 반응하면 무슨 색이 되는 거죠? 얘가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다. 자, 이렇게 되고요. 하나 더. 자, 이제 요걸 했으니까 그죠? 리듬 속에 했으니까 실험을 2개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리트머스 종인데요. 리트머스 종입니다. 얘는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리트머스 종입니다. 자,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 양쪽에 전극을 연결합니다. 전극을 연결합니다. 이쪽은 잠깐만 저기 프린트에는 프린트를 해줄게요. 왼쪽이 지금 하는 거 65쪽이 제일 위에 그림입니다. 왼쪽이 마이너스구나.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리트머스 종이. 자, 예를 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종이에 전류 통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전류를 통하게 해줘야겠죠? 네. 맞죠?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전류를 통하는 물질, 그죠? 전해질을 줍니다. 그 중에 뭘 하냐면은 KNO3 질산칼륨을 적신. 이러면 이제 질산칼륨이 이온화해서 얘들이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게 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적시게 되면은 칼륨은 양이온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질산은 음이온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실을 딱 올립니다. 실을 하나 올립니다. 어떤 실이냐면 이 실은 염산 HCl을 적신 실입니다. 자, 염산은 산이잖아요. 그죠? 염산은 산이니까 이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하고 반응해서 색깔이 뭘로 바뀔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 부분이 빨개집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빨개진 상태에서 자, 봅시다. 스위치를 닫아요. 이렇게.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죠. 그죠?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이 빨간색이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을 띠는 물질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질이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질이다? 마이너스로 이동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질이어야 돼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서로 그죠? 당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이 바로 뭐다? 이 염산의 양이온이 뭐가 돼요? 수소이온이다. 그래서 이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빨갛게 만드는 원인 물질은 뭐다? 산의 양이온인 수소이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여! 작정하고 자는 전부 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알겠죠? 말했잖아, 통합과학 2에서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좀 들어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죠. 알겠죠? 오늘 테스트 때도 요거 한 문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때문이다. 요걸 알 수 있는 실험이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뭐도 이동하겠어요? 염화이온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을 띠는 건 수소이온만 얘가 반응해서 빨간색을 띠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들도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뭐냐? 그죠? 얘는 음이온이 NO3 마이너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뭐냐? 칼륨 이온하고 뭐가 돼요? 양이온인 수소이온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염산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KNO3 알겠죠? KNO3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똑같이 여기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여기에 플러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는 역시 KNO3를 적신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적시냐면은 이제 어떤 실을 올리냐면은 얘는 수산화나트륨 NaOH를
적신시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염기성 물질은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파랗게 변합니다. 파랗게. 이 색깔이 실의 색깔이 파랗게 변합니다. 좋은가? 왜? 염기성 물질이니까요. 그죠? 수산화탄은 염기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류를 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이동합니다. 자, 이 파란색은 마이너스로 이동할까요? 플러스로 이동할까요? 파란색은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파란색은 플러스이죠. 왜? 이 염기성 파란색을 나타내는 원인 물질이 뭡니까 이게? 산성. 여기서. 염기성 물질이잖아 지금 수산화탄이니까. 그죠? 염기성 물질의 원인을 성질을 나타내는 원인 이온이 뭐예요 이게? 수산화이온이잖아요.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는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는 어디로 끌린다? 플러스로 끌리는 거죠. 그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끌리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66쪽 제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얘는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 파란색이 이쪽.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다? 아, OH 마이너스다. 그럼 역시 여기서 그럼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뭐겠어요? 양이온이니까 여기 또 있잖아요. 그죠? 음이온 이거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음이온 NO3 마이너스 이거 뭐가 돼요? OH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죠? 이온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건 양이온이잖아요. 칼륨이온 있고 그리고 나트륨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 뭐다? 아, 염기의 음이온이 뭐다?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되죠? 자, 오늘 한 게 좀 많은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뭐예요? 산, 염기. 산은 뭐를 내놓는 물질이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산은 신맛이 나고 염기는 쓴맛이 난다. 산은 금속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조개 껍질, 탄산칼슘 같은 거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염기는 기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알겠죠? 금속하고 반응해서 기체 반응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석회수 녹이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죠. 뭐예요? 공통적인 성질이 둘 다 전기를 통한다. 전해질이라는 거. 그죠? 염기는 다른 하나 특징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단백질을 녹입니다. 그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오늘 하기는 다음 주 수업이 없잖아. 그죠? 숙제량을 얼마나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 보니까 왕창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많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수학생님도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100문제를 할까 80문제를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보람찬 소리되지 않겠습니까? 설날에 보자. 자기가 제법 좀 멀리 간다 생각하는 사람. 안 꺼도 됩니다. 네. 수업을 다시 하고 갈까? 67쪽에 거기 개념하기 문제 있습니다. 봅시다. 이거 마저 하고 갑시다. 산, 수용액에서 뭘 내놓는다?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여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개념하기 문제 67쪽 가운데에 있습니다. 67쪽 가운데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스마 수소이온 다 쓰는 건 아니죠. H 플러스 쓰면 됩니다. 이렇게 염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이고요. 자, 산성에서 신맛이 난다. 그리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빨갛게 변화시킨다. 붉게.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수용액에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페르프탈렌은 색깔 안 변하죠. 무색무색이잖아요. 그죠? 무색이니까. 그리고 BTB 용액을 무슨 색으로? 노초파, 노란색 또는 황색으로 변화시킨다. 자, 염기성, 쓴맛이 난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파랗게 또는 푸르게 변화시킨다. 대부분 금속이나 탄산칼슘 등과 반응하지 않는다. 뭐를 녹이는 성질이 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 그죠? 미끈미끈합니다. 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죠. 페나프탈렌 용액은 무무빨, 그죠?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BTB 용액은 노초파, 빨주노초파는 뭐 노초파, 파란색으로 변화시킨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에 다음 3과 염기의 이온화식을 쓰시오. HCl은 앞에 뭐가 되어야 돼? H? 또 왜 저거 그래? H가 있으면 어떻게 더 써야지? 잘 찍었어. H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EH 플러스에 뭐가 됩니까? 2번은 황산이온이니까 SO4 E-가 되겠죠. 3번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NaOH가 되죠. 수산화 나트륨. 됐죠? 자, 산화의 수용액에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양이온이 있다. 맞죠? 네. 옵니다. 양이온 위에 적어봐요. 수소이온이죠. 산은 전부 다 뭐가? 수소이온이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 수용액은 산이네요. 모두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까지 맞죠? 산이고 수소기체까지 맞습니다.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잖아요.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붉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극을 흘려주면 자, 실에서부터 무슨 극적으로 마이너스? 산이잖아. H 플러스니까 그죠? 마이너스 극적으로 무슨 색깔로 변한다? 붉게 변한다. 됐죠? 자, 식초는 산입니다. 산.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입니다. 아세트산 수용액 산입니다. 수산화칼륨 수용액 염기입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산이죠. 기억 이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페노프탈렌을 붉게 변화시킨다. 염기가 되겠죠. 니온 리얼이 됩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기억 니온 디걸 리얼 모두 다죠. 됩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와. 빠이. 연이 빠이.